이 세상에는 직접 가서 보기 전에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주 탐사 역사에서는 더욱 그래왔죠.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행성인 목성. 인류가 이 행성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된 시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적어도 2700년 전부터 인류는 목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목성에 대해 첫 관측 자료를 기록한 사람들은 고대 바벨론의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요즘 시기의 밤하늘을 보면 초저녁에 동쪽에서 떴다가 다음날 새벽에 서쪽으로 지는 아주 밝은 천체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목성입니다. 밝은 천체이니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밝게 보이니까 옛날 사람들도 목성의 존재는 쉽게 인식할 수 있었겠죠. 이후로 현 시대로 오면서 관측 기술이 발달하여 목성의 실제 모습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구체화되었는데요. 관측만으로는 목성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기에 나사에서는 목성의 심오한 비밀들을 파헤치기 위해 주노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2011년 8월에 주노 탐사선을 발사했고 5년 후인 2016년 7월 4일에 드디어 목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와 자기장 등을 연구하고 특히 목성의 구름 아래에 숨겨진 비밀들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전에도 보이저나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을 방문했었는데요. 주노 탐사선은 이전 탐사선들이 수행하지 못했던 목성의 극지방 촬영까지 성공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목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성의 극지방을 최초로 촬영했을 때 마치 새로운 행성을 발견한 것처럼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과학자들이 예측했던 극지방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였죠. 주노 탐사선이 밝혀낸 목성의 비밀들은 이것 말고도 많은데요. 전부 다 기존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목성의 극지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역동적인 폭풍들이 보입니다. 목성의 적도 지역에서 보이는 평행한 줄무늬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난잡해 보이는 기류들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규칙성이 보이지 않고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는 폭풍들이 보입니다. 동그란 모양도 있고 날렵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직경이 1400km나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만까지 집어삼킬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폭풍입니다. 다음으로 목성의 전체적인 대기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존 예측으로는 목성 대기에 암모니아가 잘 혼합되어 있을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암모니아가 너무 적었습니다. 그리고 목성의 줄무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곳까지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예측은 목성의 줄무늬가 상층부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줄무늬 구조는 대기의 아주 깊은 곳까지 존재했고 심부로 내려가면서 복잡한 패턴으로 바뀌는 구조였습니다. 목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목성의 중심부에는 단단한 핵이 있을 거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단단한 중심 핵이 없었습니다. 물론 직접 들어가 확인해 볼 수는 없지만 단단하지 않고 푹신푹신한 핵을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성의 엄청나게 강력한 자기장도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측했던 것보다 2배나 강한 자기장이 존재했고 지구의 자기장보다 수십 배나 더 강력했습니다. 이렇게 주노 탐사선이 목성을 조사한 결과는 오랫동안 예측해왔던 것과 격차가 있었습니다. 주노 탐사선의 조사 결과와 더불어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목성의 형성 이론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 행성이 형성될 당시의 먼 옛날에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논의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겠지만 현재 목성의 형성 이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먼 옛날에 인간들이 살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 학자들은 수많은 별과 행성들의 형성 이론에 대해 나름의 논리적인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행성 형성 이론은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를 갖추고 있는데, 유독 목성의 형성 이론은 아직까지도 많이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성 형성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 먼지들로 가득했던 초기 태양계에서 목성과 같은 거대한 가스 행성이 형성되려면 적어도 1000만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목성이 형성되는 데에 수억 년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성 형성에 필요한 먼지와 가스는 500만 년만 경과해도 모두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성이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기도 전에 행성의 재료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류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목성 형성 시기에 아주 작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빠르게 결합되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목성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작은 돌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결합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작은 돌들은 중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서로 결합되어 붙기보다는 충돌하면서 부서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죠. 미행성으로 충분한 크기가 되어야 중력 부착을 통해 눈사람 굴리듯이 큰 행성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목성처럼 거대한 행성이 되려면 커다란 암석질의 핵이 중력으로 가스를 끌어당겨서 뭉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목성에는 암석질의 핵이 없거나 있을지라도 아주 작은 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졌죠. 이렇게 작은 핵의 약한 중력으로 거대한 가스 행성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한 구조를 갖춘 이론일지라도 모든 예측은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죠. 목성의 실체에 대해 그동안 과학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실제로 주노 탐사선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많은 부분이 잘못 예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목성의 형성 이론은 그보다 더하겠죠. 먼 과거에 있었던 행성 탄생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으니 그 어떤 논리 정연한 예측도 잘못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모든 주장은 번복될 수 있고 오류로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 가까이 접근해서 본 실제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술가의 멋진 그림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들 중 가장 예술입니다. 그리고 가장 거대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행성인데요. 안타깝게도 목성을 연구하기 위해 탐사선을 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6억 2,8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방사선 수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9대의 탐사선이 목성 근처까지 갔는데 근접 비행하는 것으로만 끝났습니다. 목성 표면에 착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성은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라 딱딱한 지표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성 표면이 정확히 어떤지는 아직 모르지만 액체 수소의 바다로 되어 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대기층 때문에 행성 표면에서는 태양과 우주를 볼 수 없고 칠흑 같은 암흑만이 가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성과 지구의 크기를 비교해 봅니다. 목성의 지름은 지구의 11배, 부피는 지구의 1300배가 넘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318배 정도입니다.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과 비교해 봅니다. 목성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목성의 질량도 어마무시합니다. 다른 태양계 행성들을 합친 것보다도 무거운데요. 태양계 내의 나머지 7개 행성의 질량을 전부 다 합쳐도 목성의 절반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달을 보면 이 정도 크기로 보이죠. 달과 같은 위치에 화성이 온다고 가정하면 이런 크기로 보입니다. 해왕성이 달의 위치로 온다면 이렇게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이 달의 위치로 오면 깜짝이야. 무시무시합니다. 지구가 목성의 위성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지구를 집어삼킬 듯한 무지막지함을 보세요. 목성 공포증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목성에는 대적점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있는데요. 이 태풍의 크기만 해도 지구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거대한 목성의 중력은 지구보다 2.5배 강해서 지구에서 체중이 70kg인 사람이 목성에 가면 175kg이 됩니다. 목성의 실제 모습을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8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목성의 사진을 봅니다. 이전에 봤던 목성 사진보다 더 다양한 현상들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목성의 얇은 고리가 보입니다. 목성도 토성처럼 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 가늘기 때문에 희미합니다. 이제 목성의 실제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아닌 자연광으로 목성을 보면 이런 색상으로 보입니다.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뚜렷한 구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구름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목성의 구름은 암모니아 얼음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 구름이 다양한 고도로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얇고 까맣게 보이는 영역은 구름의 그림자입니다. 색상이 밝고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영역은 고도가 높은 구름입니다. 목성 대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목성 내부 깊은 곳에서 발생한 화합물이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자연광인 가시광선으로만 볼 수 있다면 목성 내부는 완전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적외선이라는 놀라운 매체가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목성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 목성 표면의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밝은 노란색은 고도가 낮은 영역이고 어두운 색은 고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고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목성 주위를 공전하는 주노 탐사선이 촬영한 적외선 사진을 봅니다. 목성의 극지방인데요. 이곳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소용돌이 현상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중앙에 있는 큰 소용돌이를 중심으로 8개의 작은 소용돌이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고도가 낮은 노란색 부분은 영하 13도 정도이고 고도가 높은 어두운색 부분은 영하 83도 정도 됩니다. 이 사진은 주노 탐사선이 목성에서 번개치는 현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가운데에 밝은 구름이 높은 고도로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행성 밖에서 볼 때는 고요하지만 구름 내부는 물과 암모니아가 섞인 우박이 내리면서 강력한 번개가 치는 상황일 것입니다. 주노 탐사선은 2016년 8월에 목성 주위를 처음으로 돌았는데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진들을 촬영해서 보내왔습니다. 때로는 목성 상공 5,000km까지 가까이 접근하면서 목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목성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암모니아 구름을 촬영한 다양한 사진들을 보겠습니다. 2017년 10월에 주노 탐사선이 목성에서 33,000k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목성의 남반구 사진입니다. 지구에서는 관측할 수 없는 부분이죠. 색상 처리가 되어서 푸른색으로 보입니다. 2019년 2월에 목성 상공 13,000km에 접근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빠르게 소용돌이 치는 구름이 보입니다. 목성 상공 8,000km까지 접근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회전하는 태풍의 모습입니다. 2022년 7월에 목성의 북극 근처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거대한 태풍들이 보입니다. 목성에서 가장 거대한 태풍은 적도 아래 부근에 위치합니다. 붉은 큰 점으로 보인다고 해서 대적점이라고 부릅니다. 크기는 지구보다 더 거대합니다. 카신이라는 천문학자가 1665년에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엄청난 폭풍입니다. 발견된 시기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지속된 폭풍일 것입니다. 이 대적점이 소멸되지 않는 이유는 목성이 가진 에너지가 무지막지한 데다가 폭풍을 약화시켜줄 만한 암석 지표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성은 가스의 행성이라고 했죠. 2017년 7월에 주노 탐사선이 대적점을 가까이에서 촬영했습니다. 대적점의 깊이를 조사했더니 깊이만 해도 320km에 달해 지구의 평균 바다 깊이보다 100배나 되었습니다. 대적점 태풍의 속도는 시속 500km 이상인데요. 지구에서 발생하는 강한 태풍보다 3배 이상으로 강력한 규모입니다.
이제 목성의 구름을 뚫고 들어가 목성의 표면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목성의 표면에 착륙한 탐사선은 없습니다. 목성에 착륙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딱딱한 지표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성 표면으로 내려가면 액체 수소의 바다로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성 내부의 엄청난 압력과 열로 인해 수소가 액화되어 바다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목성의 수소바다 표면까지 내려가 하늘을 본다면 대기층이 너무 두꺼워서 태양도 보이지 않고 암흑만 가득할 것입니다. 거대한 수소구름이 흐르는 것만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엄청난 속도의 태풍이 불고 번개가 끊임없이 쳐대고 무지막지한 대기 압력과 열, 지구의 2.5배나 되는 중력, 몇 초만 쐬어도 즉사하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환경,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슈퍼 탐사선이 목성 표면에 진입할지라도 그 다음은 수천도로 뜨거운 액체 수소 바다가 문제입니다. 이 바다의 깊이는 최소 4만 킬로미터 이상 된다고 추정하는데 바다 내부로 진입할수록 어마어마한 압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목성 내부 탐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목성 탐사는 고사하고 지구에서 수심 10km 정도에 불과한 심해를 탐사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액체 수소 바다는 목성 내부의 대부분을 채우고 중심에는 단단한 핵이 존재합니다. 목성에 핵이 있는 위치는 지구 대기압의 1억 배가 되는 곳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환경을 가진 목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성은 우리에게 든든하고 착한 형과 같습니다. 형님 목성은 동생 지구를 안전하게 보살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우주에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존재하는데요. 가끔씩 소행성들이 태양이나 큰 행성의 중력에 끌려 돌진합니다. 이것이 지구로 진입할 경우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 작은 유성은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지만 일정 크기 이상이 되면 지표면에 운석이 떨어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만약 10km 이상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한다면 인류는 멸망해버릴 것입니다. 태양계 내로 진입하는 이런 위험한 소행성들 중 일부를 목성이 큰 중력으로 끌어당겨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행성이 목성 표면에 시속 21만 6천 km의 무시무시한 속도로 충돌한 후 촬영된 사진입니다. 이 충돌로 거대한 흔적이 남았는데 크기가 거의 지구만 합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이 느껴지네요. 지구 대신에 소행성을 온몸 바쳐 막아주는 착한 형 목성. 고마워, 목성이 형.